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 관한 방송입니다. 삼성 이재용 지금 회장이죠. 회장. 재판이 이제 그 25일, 어제 25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그 형사 13부, 고등법원 13부, 부장판사는 이제 그 백강진 부장판사인데, 이 부가 이제 그 다른 사건은 좀 우리한테 맡기지 마라. 우리가 이제 그 연말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의 판결을 신속하게 심리할 테니까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은 배당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결심하고요. 선고는 이제 그 내년 2월 3일 날 선고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런 얼마나 이게 삼성그룹이 중요한 기업이고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인데 지금 엄청나게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특히 이거 반도체 보면 이제 그때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때는 부회장이었나? 구속돼 있고 이러면서 제대로 이게 그 책임있게 투자하는 오너가 없으면요. 전문 경영인이 모든 걸 걸고 이게 엄청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다른 게 하이닉스나 다른 게 그 대만의 TSMC 이런 게 그 기업들은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해서 지금 삼성이 그 반도체 상당히 그 위기입니다. 위기. 삼성그룹에게 주가 한번 보십시오. 위기입니다. 이런 게 저는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악영향을 줬다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행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보기 전에 옛날에 뭐 정유라 씨한테 그 삼성 성마협회에다가 조금 지원해 준 거예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한테 지원해 주듯이 성마협회 전지훈련 하라고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협회 내에서 그때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돌아버리니까 한국이 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서원 씨가 정유라 보고 이거 원래 협회 삼성 말인데 지원해 준 거 네 말처럼 네 혼자 타라, 네 말처럼 타라. 이 말이 네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유라 씨도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말 좀 지원해 준 거 그래. 진짜 지원해가 완전히 줬다 한들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딴 선수한테 말 좀 지원해 줬다 한들 그게 부적절하다 한들 이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몇십 년 살리고 삼성의 이재용 세계적 기업의 회장을 구속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말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넘어갔다 한들 그래.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리스트한테 올림픽에 금메달 따라고 말 한마디를 지원해 줬다 한들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회장까지 구속시킬 이를 사안입니까? 실무선에서. 다 스포츠 지원해주는 기업에 있잖아요. 아니, 손흥민한테 뭘 사주든지 이게 구속시킬 사안이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왜 구속됩니까? 대통령이 정유라가 딸입니까? 그냥 협회에 좀 신경 써 기업들 다 축구협회, 양궁협회, 레슬링협회 다 지원하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아닌 걸 저는 기소했다고 계속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구속하면 안 된다. 물론 윤석열, 한동훈 그때 특검 때문에 했지만 제가 지금은 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거는 뒤끝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수사는 좀 과했다. 지금 여기 잘 지내고 있잖아요. 기업들. 근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보는데 그때 제가 조선일보부터 칼럼을 몇 번 썼잖아요. 이재용 구속하면 안 된다고. 칼럼을 제가 신문에 엄청나게 한 10개를 쓴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칼럼을. 근데 이번 건은 더 황당합니다. 이번 건은요. 아니 그냥 삼성물산하고 옛날에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거든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합병에서 이제 그 제일 모직의 지분이 이재용 회장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지분보다 제일 모직의 지분이 조금 더 많으니까 합병할 때 이재용 회장이 좀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그 주가를 조작해서 이재용 회장한테 이거 유리하겠다 이런 혐의인데요. 이게 또 황당합니다. 아니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요 몇십조가 되는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한 달 주가, 일주일 주가, 하루 주가 이게 가중평균해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장에 누가 이걸 주가를 조작합니까? 어떤 세력이 그 엄청난 몇십조짜리 기업 주가를 누가 조작합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결국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합병 비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공시를 뭐 안 했다는데 그 공시라는 거는 회계법인에 다 룰이 있는 거예요. 뭘 공시를 안 했다는 거야.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다. 그 로직스 밑에 뭐 또 뭐 에픽스인가 자회사 있는데 이게 공동기업이냐 아니면 이게 단독 지배하는 기업이냐 이거 다 회계법인에서 지분 보고 다 이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주가 알고 이게 누가 이게 조작이 됩니까? 그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는 회계법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근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수사할 때 그때 윤석열 총장이 있었잖아요. 윤 총장 이게 기소 안 받았어요.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했더니 10대 3으로 거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나. 거기에서 이제 이거 10대 3으로 기소하지 마라. 수사 안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기소를 접었어야죠. 10대 3인데 이번에 그 우리 김건희 여사 파우치 할 때도 뭐 한 명 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10대 3인데 그때 기소 안 했어야지. 근데 그걸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이게 문재인 때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윤 총장 뜻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걸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심에서 몇 년간 했냐고 1심에서. 근데 결국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때 재판을 아마 3년 이상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그 바쁜 사람이 매일 법정 가가 이재명이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이야 매일 법정 가면 되지.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바쁜데 그때 1심에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가. 그랬더니 또 이걸 가지고 이게 그 고등법원에서 또 검찰에서는 계속 이게 공장을 바꿔. 그 분식에게 뭐 일부 그건 행정소송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계속 모순되는 걸로 이게 또 바꿔요. 그 복잡한 거는 이게 회계 문제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설명하려면 이게 오래 걸리는 거는 시간상 안 되는데 계속 바꿔. 그러고 항소 이유서가 막 1000몇백 페이지야. 한 1300페이지가 넘어. 와, 딱 이게 책 3권을 근데 항소 이유서를 내네. 증거를 또 이게 2000개를 내. 이러니까 이게 언제 기업합니까? 언제 기업하느냐고요. 제 말은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과잉, 이게 그 불법 잘못된 수사라 봅니다. 그때 10대 3으로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수사심의에서 10대 3으로 하지 마라 그랬고요. 1심에 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괴롭히니, 이러니, 이게 바로 우리 자해행위 아닙니까? 자해행위. 삼성그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외국 가면요. 외국 가면 이게 한국은 잘 몰라도요.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은 잘 압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고 정말 이게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이게 지원해주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하러 오라면 이게 언제 경영을 합니까? 언제? 앞으로 이런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기업인이 뭐 엄청나게 횡령이나 이걸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경영상의 판단 문제나 또 이거는 이게 합병 비율은 이미 법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시장가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사법적으로 기업을 완전히 옥죄는 이런 이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내년 2월 3일에 선고하니까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신중해야
해야 된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좀 삼성이 지금 상당히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이번에 사본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 던지면 이재용 회장 제대로 이제 경영에 전념해 가지고요. 삼성을 확실하게 세계 인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 데서요. 옛날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하면 안 된다고 10번 칼럼 써도요. 저 삼성에 그 흔한 핸드폰 하나에 받은 게 없습니다. 저 핸드폰 이게 다 제가 산 거지 삼성에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어떤 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순수하게 법조인의 양심으로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터무니없는 기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미 제뿐만 아니라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으로 하지 마라 했고 1심 판사도 이미 무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옛날에 성마지원, 최서원 씨 이거는 이게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도 그게 그렇게 재벌 총수를 완전히 구속까지 시킬 정도의 엄청난 성마지원이 잘못이었나?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몇십 년을 받을 정도로 그게 엄청난 잘못이었나? 이런 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삼성 그룹이 저는 이번에 리스크를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새로운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우리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창업 군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수성 군주죠. 군주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더욱더 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식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서 기업도 살고 우리 국가 경제도 살리는 이런 데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